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주택임대소득과 취득세 파트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좀 너무 길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2020년 9월달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올 한 해 남은 거 마무리하면서 좀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마무리를 못 지었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한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백문백답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은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취득세를 두 개 파트씩 나눠서 총 4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총 20문항 중에서 1번하고 8번 문항인데 주택임대 과세 대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소득을 누구나 다주택자라고 내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1번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혹시 잠깐 이 영상을 일시정지를 하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제 일시정지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한 거, 이 자료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심플하게 월세가 있는 2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그 대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주택수, 그리고 월세, 그리고 보증금 3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막 해석해버리거든요. 자, 먼저 주택수. 부부 합산 주택수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일 때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고, 만약에 그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은 월세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들어가는데, 이때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이 포함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월세를 빼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요. 자, 이 월세 보증금 할 때 소형주택이라고 있어요. 밑에 나오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는 이 보증금에서 빼고요. 또 이 소형주택을 월세에서 빼시는 분들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주택, 3주택이니까 1주택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1주택이 국외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데 기준시가가 9억이 넘고 그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월세로 임대 놓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말들이 뒤에 8번까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요. 아셔야 되는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방금처럼 말로 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을 보면은 왼쪽이 과세대상 동그라미고요. 오른쪽이 과세대상이 아닌데, 자, 여기 보세요. 주택수 해가지고 여기 별표 있죠, 별표. 이 별표가 여기 밑에 추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때 주택수는 부부 합산 소유 주택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부부가 아니라 설령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에서는 빠져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도세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세대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세법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복잡하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주택수가 부부 합산 1주택이면은 과세 대상은 국외에 있는 월세거나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요. 자, 기준시가 9억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모든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설령 9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전세로 놓으면은 전부 다 보증금, 전세금만 있는 거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겠죠. 1주택일 때입니다. 1주택일 때. 자,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 2주택으로 가면은 모든 월세에 대해서는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런데 모든 보증금, 월세 보증금,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놓으면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고요. 비소용주택, 즉 소용주택이 아닌 거, 소용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두 조건 다 만족해야 되고요. 어차피 21년 올해까지밖에 안 빠집니다. 자, 그러한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 세 채 이상 소유를 하거나 동시에 세 채 이상 소유를 하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넘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고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은 빠지고요. 비소형주택이 세 채 미만인 경우에도 보증금, 전세금 빠지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2주택, 1주택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비소형주택이 세 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3억 이하라면은 간주임대료는 나오지 않겠죠. 자, 좀 복잡하죠. 자, 어쨌든 가장 이게 중요한 표입니다. 이거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하나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하나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죠.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합산 주택수, 부부합산 주택수. 이때 직계준비속에 소유한 주택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택 임대소득 할 때만 그런 것이고, 나중에 이거 팔 때는, 양도세 할 때는 세대 기준이니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미혼인 본인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해서 한 채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한 채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거는 아까 이거랑 똑같죠. 요 1주택. 자,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에 있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요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부모 명의로 주택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녀 명의로 주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면은 세대 기준으로는 몇 채예요?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이죠. 자, 이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양도세 비과세 중 1주택 비과세는 안 되겠죠. 왜? 세대 기준이니까, 세대 기준이니까. 자,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은. 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부부합산 주택수라는 거죠. 부부합산 주택수. 자, 부부합산 주택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나. 자, 이게 하나니까. 이게 만약에 1주택이니까,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니까 일반적으로 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안 되겠죠. 다만 만약 월세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준시가 9억이 죄송합니다. 5억 아니겠죠. 기준시가 9억이 넘으면서 월세를 놓고 있으면은 이때는 과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는 2주택이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저한테 유리한 것만 들어요. 부부합산 주택수래. 근데 그건 주택임대소득이 그렇다는 거고요. 양도세 할 때는 당연히 세대 기준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부부합산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다. 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가? 자, 어떻게 되죠? 부부합산 4주택.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이다. 자, 그리고 하나는 기준시가가 3억이다. 그리고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케이스죠. 다만 21년까지인데 21년 귀소까지 소형주택, 그러니까 21년까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여기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죠.
자, 근데 그 중에 3개가 소형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개에 대해서 3주택 이상이니까, 여기 보시면 3주택 이상이니까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월세가 있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월세가 있어 없어요? 월세는 없죠. 월세는 없고 이제 간주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4개 중에서 3개니까 소형주택이 빠져버리고 남은 하나에 대해서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없겠죠. 보증금이 지금 얼마인지가 안 나왔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소형주택이 월세가 있다면은 이때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조금 자료가 부족한데, 이 4개 주택에서 소형주택 말고 남은 하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준시가 3억인 거. 이게 만약에 보증금이 뭐 3억을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간주임 들고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느냐? 자, 우리 일시적 2주택 하면은 취득세 중과도 안 들어가고 양도세에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될 거냐? 주택임대소득은 그런 거 없죠. 여기 보시면은 과세 대상이 뭐였어요? 그냥 주택수예요. 주택수, 부부합산 주택수.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이 어디를 보시더라도 일시적 2주택은 빠진다. 그런 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주택 소유기간 동안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당연히 과세돼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2주택인데 뭐 하나는 자가주택, 하나 전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논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어려운데,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취득세 다르지, 임대소득 다르지, 양도세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 어려우신 거죠, 지금. 자, 5번.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냐?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피스텔이냐, 빌라나 다세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아까 그 표에 의해서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만약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 즉 일반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상가 개념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반 임대로 해서 이제 사업소득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주택임대하고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른 내용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죠. 요즘에 특히 이제 상가 관련된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만 했기 때문에 그런 상가 임대에 대해서도 할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댓글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구나 해서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되느냐? 자, 이때 비과세는 뭐예요? 이때 비과세는 양도세 비과세가 지금 아니라 우리 지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거거든요.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표를 보셔야 됩니다. 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항상 보셔야지, 여기 이게 뭐 오피스텔이냐 다가구냐 그런 거 신경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다가구 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 자, 힌트가 뭐죠? 주택수. 자, 그래서 주택수 한 채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가구가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된다. 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9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설령 1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과세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7번. 자,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한다. 방금 6번에서 봤죠? 자, 그 판단 기준으로는 뭐냐? 이 판단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자, 이 판단 기준은 언제일까? 자, 이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 말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택임대소득은요, 자, 주택임대소득은 개인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개인소득세는 총 8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개인소득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소득의 구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 개인이 벌어들인 뭐 각종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월급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도 있고, 뭐 가끔 가다가 로또 되면 기타 소득도 있고, 뭐 이자, 배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개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번 거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납부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인데, 자, 7번을 보시면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1주택 이 월세대에서 과세하는데 이 판단 기준일이 뭐냐?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0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요때부터 이때까지 월세를 놨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1월 1일부터 월세를 놓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 8월 달쯤에 매도를 했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개월치는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때 또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내가 월세 받아서 수익금액 발생한 만큼 세금 내라는 겁니다. 네, 그 말입니다. 자, 8번. 자,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다시 볼까요? 자,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다. 자, 전세만 하고 있는데 2주택이래요. 자,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넘는 고가주택인데 전세를 받고 있대요. 이때 소득세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표가 1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 9억 넘었는데 월세면은 과세 대상이지만 9억 이하인 경우에 월세는 과세 대상 아니고 모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주택 같은 경우도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임대소득 비과세니까. 자, 전세금은 부부합산에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21년까지, 이제 내년 21년까지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관주임대료는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면은 요 1번에서 8번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가 조금은 큰 틀에서 잡힐 건데,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는 9번부터 20번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거에 대해서 내용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문백답 주택임대소득편 총 20문제 중에서 1번에서 8번까지 풀어봤고요. 곧 이어서 9번 그리고 20번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임대소득이 제3의 보유세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존에 납부했던 분들이 47만 명? 거기에서 이제 올해 좀 더 늘어나서 한 전 국민의 한 2% 정도? 그렇게 이제 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택임대소득은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 매년 5월달마다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 내야 되고, 7월달 재산세, 건물분, 9월달 재산세, 토지분, 그리고 12월에 종부세 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9번에서 20번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에 구독, 알림 하시면은 모든 영상을 이렇게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저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본문
더보기 혹은 댓글에 나와 있는 멤버십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매월 절세 노트 레포트와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